전 놀라웠던 게 좋아요가 되게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. 이거 그때마다 계속 올려주셨더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좋아요를. 그래서 여하튼 이분 때문에 평택이 커졌어. 문통. 예? 이 기사가 없으면 또 이거 너무나 또 이거 몰아간다고 그러지 않나 했는데. 네. 그 어제죠. 그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정현 기자가 이슈 전파사에서 김용남 디스 조국 글에 문재인이 좋아요 꾹 해서 이 방송을 이제 모니터 했다니까요. 근데 진짜 지독하더라 김정현 기자. 통화를 했는데 예. 아주 온 날들을 갈아 넣어서 눈이 빠지도록 그거 다 봤더만 다 점수로.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그래프로 그러니까 만들고 미쳤어. 심지어 이제 비교군 대조군을 해서 이제 출마 선언 전과 후에 조국 후보의 게시물에 각각 몇 회씩 문 전 대통령은 좋아요를 눌렀을까 분석까지. 저는 그 분석 다음에 네. 더 압권이 뭐였는지 아세요? 뭐예요? 김정현 기자 정말 수고했는데 김용남 의원의 인스타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거기엔 있나?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 한 게 있는가도 전수조사했더라고. 야, 이거 1인이 이 정도 전수조사하는 거면 앞으로 국회든 뭐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력 부족으로 전수조사 못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김정현 기자 응원합니다. 진짜 대단해요. 네.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기사를 얼마나 받았나 봤는데 안 나오다가 요게 이제 한국경제가 오후 1시 40분에 이르러서 반나절 뒤에 기사를 받았어. 자. 지방선거 D22 민주당 후보 비판글에 좋아요. 이거를 뭐 그 이슈 전파사를 받은 형식은 아니고 이제 그걸 보고 다시 이제 취재를 한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. 여기 보면 김용남과 조국 중 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단지 기댈 사람인가? 이 대통령의 더 큰 성공을 도울 사람인가? 라고 하는 완전 노골적인 사실은 선거운동 나 찍어주세요. 김용남 나빠 이거거든. 거기다가 문재인 딱 이거를 좋아를 하셨더라고. 아니 민주당 정치인분들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던데 문재인 전 대통령님은 인스타그램 직접 하시나 봐요. 보통 페이스북만 하시더라고요. 근데 보면 아니 인스타그램 직접 하시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청년들의 민심이 어떤지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 때 더 조심해 주셔야 되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더 자중하시면 자중하실수록 승리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국 글 그리고 민주당 후보에게 비방이 될 수 있는 이런 글에 좋아요 누르신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됐고 또 아니 이재명 대통령에게 빚을 진 사람이 누구인가요? 조국 후보잖아요. 사면 받았으니까요. 그러니까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 빚을 지는 사람은 누군가요? 대선 때 보수 중도실형 통합행보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영입에 응해준 사람이 김용남 후보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형 행보에 가장 상징적인 후보이자 인물이 김용남 후보인 건데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사람은 누군가요? 김용남 후보이죠. 어떻게 야당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나요?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이 선거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얼마만큼 오만하고 교만한지를 좀 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다고 봐요. 왜요? 무지하다고 봐요. 무지하다. 생각이 없다고 봐요. 오만하면서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지. 오만한 건 인정하는데 오만한 데다가 더 본질적인 토대가 무지한 거야.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읽는다면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함으로써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지난 대선, 총선 다 봤잖아. 문재인 뜨고 어떻게 됐습니까? 다 지금 피해를 봤단 말이야. 그러면 이게 도와주는 게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거를 조국 대표 측이 원할까?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등판해서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행위에 대해서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할 뿐이지 내심은 좀 가만히 계셔주셨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문제 털레반이가 이미 프레임이 딱 있잖아. 응? 근데 그 프레임을 오히려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좋아요거든요, 저게.
전 약간 조국 후보님은 바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면 받자마자 찾아간 게 문재인 대통령이었잖아요. 영화 보고. 네, 영화 보고.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에서는 지금 후보는 좋아요 누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요 누르셨다. 좋아하실 것 같고. 근데 그때는 이제 캠프에서 사면돼서 좀- 갈 수는 있다고 네. 봐요.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실까 조국 대표가? 그래야만 이해가 가는 행보지 않나. 저는 만약에 그런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 이 모든 행보가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래서 왜냐면은 어쨌든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자기가 대선을 꿈꾼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친명계에서 누군가 후보가 나올 거잖아요. 그렇다라고 하면 조국 대표가 차기의 대선을 노린다고 하면 자기는 누구의 지지를 얻고 누구를 계승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친문 쪽을 계승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왜냐면 그 친명계에서는 이미 후보가 누군가 납정이 돼서 이제 뛸 테니까. 자기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자산인 거죠. 그렇죠.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꾸준히 그 관계를 유지하고 꾸준히 계속 연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러면은 뒤로는 문재인한테 기대면서 앞으로는 이재명을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지금 스텝이 엉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 스텝만 엉킨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좋아요를 받게 되면 문재인과 조국의 관계, 그 당시 정부 상태,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국민들은 떠올리게 돼요. 그럼요. 그리고 현재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 의원들 최고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세월호 발언에 대해 사과해, 이태원 참사 발언에 대해 사과해 라고 그 사과의 주체를 갑자기 비판했던 그 당시 TF 거기 들어간 혈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유가족들하고 엮는단 말이죠. 그러면 당시에 그 TF를 꾸렸던 수장이 누구인지 기사만 찾아봐도 민정수석실이 담당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요.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건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억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. 동일 검색 단어로. 그럼 이 무거운 짐들과 앞으로 해야 될 수많은 해명들은 언제 다 할 수 있을 것인가. 그래서 그 스텝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여러 발언들이 스텝을 2중, 3중, 4중으로 꼬이게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심각한 것은 저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에 참전을 하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그동안 표출하지 못했던 민주진영과 뉴이재명 그리고 또 심지어 그 내란당 쪽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그 공격이 고스란히 이제 조국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. 좀 파묘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.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했던 어마어마한 글들이 지금 게시판마다 넘쳐나고 있거든요. 그러면 자연히 이거 좀 놀라웠던 게 좋아요가 되게 파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물론이지만 이거 난 먹방 올리는 거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계속 올려주셨더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좋아요를. 그래서 여하튼 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하셨구나는 확실하게 알겠어요. 네, 여하튼간에 이게 김용남 인스타에다가는 좋아요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확인이 되면서 이제 칼끝은 민주당으로 향합니다. 지금 민주당에서 선거 앞두고 내부 단속 강화, 칼빼듯 민주당 탈당 해당 행위 엄단. 하면서 이제 기사 내용 보면은 일흥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북도지사 쪽 그 관련한 견제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무소속 혹은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평당원, 지역위원장, 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할 것입니다. 평당원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. 지위고하 막론하게 징계한다며. 근데 이게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 지원하는 행위로 넉넉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 게 비단 음식 사진뿐만이 아니라 김용남 후보에 대한 비난의 메시지에도 했고 네네. 또 이미 이전에 타당의 후보를 지원하고 돕는 여러 가지 방식들로 민주당 현재 당원인 분들, 당원권 정지된 분 포함하여 지원 사격에 나선 사례들이 있어요. 근데 만약 이 주장을 하려면 지금 벌어진 과거의 일들에 대해 징계한다. 혹은
기준을 정해서 이때부터 시작하여 징계할 예정이다라고 정확한 어떤 그 선을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러네.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에이, 뭐 이번 하겠어? 선거 과정에 국한한다고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문제도 충분히 지적 가능하다고 있죠. 봅니다. 그리고 네.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균과 이순신과도 싸우고 있는 중이고 송영길 오 전 마이 갓. 대표와도 네. 싸우고 있는 중이고 원균 그거 골 때리더라고. 제가 그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네. 탄핵소추안 때부터 그 앞에서 보고를 하고 또 헌재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또 만배 릴레이를 그 앞에서 한 당사자로서 네. 이순신 백척간도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을 그렇게 되뇌이던 그냥 12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을 상징적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면 아니 지금 요 말씀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. 그럴까요? 자, 우리 민욱이 기자가 이 얘기 왜 지금 하시는지 설명 좀 해줄래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심 교수죠. 아니 그게 그 이전에 아 그래요? 지금 송영길 대표가 맞습니다. 그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거의 이제 네거티브를 당하다 이제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 송영길 대표의 그 메시지가 있었어요. 김용남 정확한 후보를 멘트- 향한 네. 선조와 원균에게 음흠. 시달리고 모함당하고 했던 이순신을 떠올려라. 라면 이제 김용남 의원에게 이제 힘을 네. 부여하는 그렇죠. 그런 멘트를 한 이재명도 거야. 살아남았다. 당신도 그렇게 해라. 근데 갑자기 근데 이제 조국 대표가 날 원군, 왜군 뭐 그렇게 비유한 거야라며 완전 발끈하는 상황이 된 거죠. 그죠? 그 말씀하시는 거죠. 맞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그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인터뷰 중에 송영길 전 대표를 딱 짚어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건 무례하다. 특정하지 않았잖아. 거죠. 조국 대표라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느껴지는 걸까요? 근데 결국은 이제 왜 내가 원균이냐라고 발끈하셨는데 재밌는 게 지금 뭐 커뮤니티에 돌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. 요 사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. 이게 뭐냐면 혁신당 조국 대표 부인 정경심 보살님과 함께하는 괴테 곧 봉수대 되찾기 시민운동본부 차담회. 이게 뭐냐면 평택 지역에 있는 사찰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대요. 그래서 네. 이제 정경심 여사가 당연히 이제 부군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대신 참석한 것 같아. 근데 이분이 들고 있는 책이 뭐냐면 원균의 진실이라는 책이야. 이 책이 이제 그 정통 사학계에서 이게 원균이 뭐 훌륭한 사람이었다. 이게 허위 사실에 의해서 당했지. 이분이 뭐 7천량 해전도 없었다 사실은. 뭐 이러면서 역사를 다시 이제 해석하자는 취지야. 뭐 역사의 다양한 해석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필 며칠 전에 원균을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는 책을 들었어.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원균 얘기를 하고 그럼 내가 원균이야? 뭐 이렇게 이게 쭉 이제 스토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서사가. 지금 그 평택에 과거에 그쪽이 뭐 강원도, 그러니까 강릉 이쪽에 포함돼 있었나 보더라고요. 평택이. 그래서 그 행정구역이 분할되기 전에 원주 원시래요. 원균. 아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아세요? 그래서 네. 그쪽 이제 부족 마을처럼 그 후손들이 처음 알았네. 네. 그 평택 지역에 모여 살고 있나 보더라고요. 아 그래서 요런 이제 원균의 진실이라는 책도 나온 건가? 그렇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조국 후보에게 이 참여해달라는 콜이 왔으나 내가 참석하지 못해서 아내가 대신 참석했는데 앞으로 이런 정치 행보는 없을 거라고 인터뷰한 걸 봤어요. 아, 그런 네. 인터뷰도 하셨어요?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선거운동을 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은정 또 변호사랑 비교가 되면서 이제 말이 나오니까 이제 조국 대표가 정경심 교수는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. 아, 저 그러면 원균 책 들고 찍은 사진 외에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행보를 안 하신 거구나. 예, 그리고 이제 평택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원 씨도 있고 한데 왜냐면은 또 그 후손인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평택이에요. 지역구가 평택이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연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평택 그쪽에 있는 사찰에서도 원균을 좀 모시고 뭐 그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 이미지를 이제
회복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. 어찌 됐든 간에 공교롭게 네, 그 아내는 원기훈 책을 들고 사진을 찍고 네, 그리고 원기훈을 애둘러서 이야기하면서 김용남 의원을 지지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날선 반응을 함으로써 결국 또 이 이야기가 소환돼 버렸네요. 조국 근데 대표 이제 때문에. 거기랑 싸울 것이 아니고 이미 당에서 중요한 어떤 일정 중요한 안건들을 만들어서 보고할 때 이순신 동상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. 네. 조국 혁신당은. 그러면 처음에 거기서 뭔가 와주세요라는 제안이 있었더라도 우리가 내세웠던 기조와 네. 그동안의 어떤 행보들을 생각했을 때 비공식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네. 참 정치가 쉽지 않네요.